보고 싶대. 다른 직원들도 데리고 온다고. 금복녀 여사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한때 2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를 돕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돌아와도 될까요? 옛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이전 회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보, 직원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나 봐. 아니야. 오히려 잘해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겠지.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다시 거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30년 거래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거래처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돌아오고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회사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빠, 이제 회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 은영아, 내 회사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이제야 살 것 같다. 가족들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했고, 그 결과 양쪽 회사 모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래.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가족 모두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후 금복녀 여사는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 경매? 갑자기 그건 왜? 우리가 한번 무너지는 걸 겪어보니까 이제는 더 안정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녀는 밤낮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경매 법원도 다니고 부동산 강의도 들으며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눈여겨봐둔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 은영아,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보려고. 첫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온 가족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출금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복녀 여사의 판단은 정확했고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이게 진짜 우리 노후 대책이 될 거야. 성공의 맛을 본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은행 대출과 자금 운용을 철저히 계산하며 수익성 있는 건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년 만에 그녀는 5개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 임대 법인을 설립했고 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 되었지만 금복녀 여사의 생활 방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왜 직접 청소를 하세요? 청소 업체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을 돌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의 불편사항도 직접 듣고 필요한 수리도 즉각 처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아, 이게 무리가 아니라 엄마한테는 운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입자들 마음도 알 수 있지. 이런 그녀의 성실한 관리 덕분에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공실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아침 금복녀 여사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때라 그녀는 더 일찍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층 계단까지만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른 시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전 사위 태준이었습니다. 은영이와 이혼한 후 소식조차 끊긴 그가 그녀의 건물에 나타난 것입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금복녀 여사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 계시니 세상 참 무상하네요. 금복녀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제가 그래도 한때 장모님이셨으니까. 태준의 말에는 위선적인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꼴 보면서 살 뻔했으니. 금복녀 여사의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모님, 이런 일 하시는 거 은영이는 알아요? 그 자존심 센 애가 엄마가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아니, 뭐 청소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러네요. 태준은 계속해서 찔리는 듯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금복녀 여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장모님, 이제 그만 장모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로 남이니까. 태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녀를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멀리서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 건물의 경비원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또 청소하고 계시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경비원의 정중한 인사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모님이라고요? 금복녀 여사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차분히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씨, 모르셨나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 그게. 태준의 말이 더듬거리는 그때 경비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회사가 3개월째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에 금복녀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시면서 남 걱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아까는 제가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태준 씨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압적이던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아니 사모님, 제가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장모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방금 전에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남이라고. 태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관리비 3회 이상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회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복녀 여사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은영이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금복녀 여사는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전 사위의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리려던 그 순간 건물 자동문이 열리며 은영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어머니를 아침 식사에 모시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김태준 씨? 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금복녀 여사는 딸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은영아. 김태준 씨, 우리 모녀한테 인사하기가 좀 민망하신가 봐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인 걸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런가? 은영이는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태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많이 달라진 것 같네.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당신이랑 헤어진 후로 정말 악을 물고 살았거든요. 은영이의 말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극복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고 결국 해냈죠.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내친 여자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랑 헤어진 게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네요. 덕분에 깨달은 게 많아요. 가난하더라도 착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으면서 착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금복녀 여사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받고 무너졌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김태준 씨.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은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은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엄마, 아침 식사하러 가요. 그래, 은영아. 모녀는 태준을 뒤로 한 채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복녀 여사는 남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은영이가 얼마나 당당하고 강인하게 변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전 남편 태준과의 불행한 결혼 이후 딸의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텐데도 은영이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혹시 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은영이가 데려온 남자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인 민석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태준과는 달랐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이름은 윤민석입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민석은 첫 만남에서부터 금복녀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가 힘들었던 시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석이는 달라요. 엄마, 첫 만남부터 제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얼마 후 민석의 부모님과의 상견례도 이루어졌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민석의 어머니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은영이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이 될 분이 은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습에 금복녀 여사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영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실제로 은영이의 얼굴에는 매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민석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금복녀 여사의 마음에는 이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금복녀 여사의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법무팀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303호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3개월치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계약서상 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금복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세입자들에게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거야. 금복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곧바로 공식 문서가 발송되었고 태준의 회사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태준이 사무실로 찾아와 애원했지만 금복녀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이 우리 은영이를 배신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요? 그때는 제가 잘못.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은 명확했고 관리비 체납은 철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어. 이번엔 단호하게 가자. 태주는 소송도 검토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무실을 빼야 했습니다. 짐 정리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은영아, 때론 악역도 필요한 법이야. 나쁜 사람한텐 단호해야 해. 사무실을 빼는 날, 태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빈 사무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열쇠는 관리실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금복녀 여사는 평생 남에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갑질이라는 걸 해봤네. 당신이 한 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야. 이렇게 태주는 사업장도 잃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금복녀 여사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여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이런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호텔 정원에서 은영이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네. 그래, 이번에는 정말 공주같이 예쁘다. 첫 결혼식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랑 민석은 품위 있는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양가 부모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은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금복녀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금복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영이가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민석 오빠네 가족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세요. 시어머님이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도는 은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쇼핑도 다니고 좋은 음식점도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사돈댁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은영이가 복 받은 거지. 특히 민석은 은영이의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경영 노하우와 인맥이 은영이의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회사가 해외 시장도 진출하게 됐어요. 민석 오빠가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소개해줬거든요. 우리 사위가 정말 능력도 좋구나. 금복녀 여사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한 딸을 보며 그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 봐. 그래, 우리 은영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은영이가 살짝 흘린 임신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설레게 했습니다. 금복녀 여사의 가족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은영이의 재혼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고 특히 이날은 손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그래, 그때는 정말 캄캄했는데 남편의 말에 금복녀 여사는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전 사위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죠? 그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사위 민석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은영이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야, 민서가 오히려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금복녀 여사는 테이블을 둘러본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든든했고 딸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새 사위는 그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래,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달라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 성공과 돈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더 걱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 은영아, 엄마도 그걸 배웠어. 민석은 은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질 거잖아요. 뱃속의 아이까지. 금복녀 여사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행복이 이토록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야. 이제 그들에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그들의 현재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뜻밖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영이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은영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 출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는 대기업들도 은영이 회사를 긴장하고 본다더라고요. 금복녀 여사는 사위 민석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성공한 사업가들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은영이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이번 제품은 사전 예약만으로도 대박이라면서요?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은영이는 우아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은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초라한 모습의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중소 화장품 업체의 영업사원이 되어 있었고 거래처를 찾아 이 행사장에 왔다가 은영이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태준의 중얼거림을 들은 동료 영업사원이 궁금해했습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저 사람이 내 전처라서. 네, 정말요? 그 유명한 은영 코스메틱 대표님이?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이의 당당한 모습과 주변의 호화로운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태준이가 있네. 네. 어디요? 은영이의 어머니 금복녀 여사가 태준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태준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은영이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은영 코스메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이겨내며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밖에 나와서야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근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강남의 한 길거리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은영이의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신화, 은영 코스메틱 상장 준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그는 에어컨도 없는 카페에서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화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런 곳에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여기 있었네요. 옆 가게 주인의 인사에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의 일과는 이렇게 카페에 앉아 은영이의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영 코스메틱이 이번에 해외 진출도 성공했대요.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은영이의 새로운 남편은 재벌가 이세로 사업 수완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신사동에 새로 생긴 은영 코스메틱 플래그십 스토어 보셨어요? 아, 네. 사실 태준은 매일 그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그 건물은 한때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영이가 민석과 함께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우아한 미소, 그리고 배가 불러온 만삭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이제 태동이 심해져서. 그래, 내가 운전할게. 조심해서 타. 민석이 은영이를 다정하게 부축하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은영이가 힘들 때 자신은 어떻게 했었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버리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태주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는 값싼 커피조차 사치스러워진 그의 처지가 은영이의 화려한 성공과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일하는 중소 화장품 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은영 코스메틱 본사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인데. 휘황찬란한 건물의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은영이와 민석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영이의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도윤이도 회사 구경 끝났네. 그러게요.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일찍부터 구경하는 게 좋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은영이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요. 은영이는 민석에게 아기를 맡기고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쉬기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그 정도는 감사하네요. 은영이의 말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와줄 순 없을까? 미안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은영이는 차분히 돌아섰고 민석과 아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이 조용히 출발하는 동안 태주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선택의 결과구나. 다음 날 금복녀 여사는 경비일지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태준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현재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